Alors, nous vous remercions de nous faire l'honneur de votre visite à l'Université Lyon 3 pour présenter votre livre Leçons de grec, qui vient d'être publié en France au Serpent à Plumes en août 2017. Nous avons choisi cette année La Végétarienne pour le prix Caméléon, qui met chaque année un pays à l'honneur. Cette année, pour l'année de la Corée, un jury d'une centaine d'étudiants récompensera un auteur et son traducteur parmi les 3 œuvres dont la vôtre est en compétition. 채식주의자는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소설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겹은 인간의 폭력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과연 인간은 폭력을 완전하게 거부할 수 있는가? 만약에 누군가가 폭력을 완전하게 거부하기로 결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인 영혜가 처음에는 육식을 거부하고 폭력을 거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간의 일원이 되는 것조차 거부하고 식물이 되고 있다고 믿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겹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광기와 정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름 붙일 것인가 하는 또 다른 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타인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겹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여성의 목소리라는 겹이에요. 그래서 이 소설에는 분명히 침묵하면서 소리치는 어떤 여성의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오직 이 이야기로만 이 소설을 축소시킨다면 조금 다른 많은 겹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쓸 때에는 한국 사회의 어떤 초상화를 그리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리고 좀 더 근원적인 질문, 인간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과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어떤 가부장제의 모습이라든지 의도적으로 많이 뒤틀고 과장해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사회의 여성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90년대에 상당히 커다란 페미니즘의 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월이 좀 지나서 페미니즘에 관련된 많은 말들이 조금 낡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서 여성 혐오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또 다른 이제 반응으로서 페미니즘이 다시 이제 커다란 이슈로서 요즘 한국 사회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국 사회가 보수적이지만 저는 언제나 어떤 커다란 흐름에 반응하는, 대항하는 어떤 반대의 흐름에 좀 더 관심을 갖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늘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폭력은 인간에게 거의 편재하는 omnipresent 그런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긴 역사에 걸쳐서, 그리고 전 세계에 걸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공인 영희는 그 폭력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자신이 완전하게 폭력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누구도 해치지 않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살아있는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단지 한국의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근원적인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굳이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직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60년이 지나도록 아직 휴전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에게 남과 북을 가르는 국경이라는 것은, 또는 휴전선이라는 것은 때로는 아주 초현실적인 것, 비현실적인 것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남한 사람들에게는. 왜냐하면 한 번도 우리는 그 국경을 건너본 적이 없었고 그게 허락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것들을 아주 비현실적인 무엇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위에 어떤 존재들이 살고 있고, 그들이 우리와 피와 언어를 나눈 동족이고, 그리고 군사적 긴장이 늘 존재하고 강대국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는 사실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러한 폭력에 대한 긴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주 쉽게 농담처럼 이런 말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전쟁 일어나면 어차피 다 끝인데, 그냥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폭력의 가능성, 또는 긴장에 대한, 정치적 긴장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내면화해서 평상시에 느끼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채식주의자는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에 어떤 정치적인 한 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애의 아버지는 영애가 채식을 하겠다는 결정에 반대하면서 이제 억지로 영애에게 고기를 먹이기도 하는데요. 이 영애의 아버지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전이라는 그 겹이 이 아래에 깔려 있고, 또 2장에 나오는 비디오 아티스트는 80년 광주에서 있었던 학살이자 항쟁이자 절대 공동체였던 광주의 기억을 계속 곱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인간의 폭력이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소설이기 때문에 채식을 결행하고 식물이 되고 싶어하는 한 여자의 개인적인 이야기처럼 보이는 이 소설의 아래 겹에는 이러한 정치적인, 역사적인 폭력이 아래에 깊게 깔려 있습니다. 좀 더 개인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언제나 저는 자연 속에서 도시에서보다 더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사람이라서 자꾸만 소설 속의 날씨나 계절이나 어떤 자연의 요소들을 집어넣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한국 문화에서는 불교적인 전통이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생에서는 다른 존재가 될 수 없지만 과거에는 다른 존재였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흔히 하는 농담 중에 나는 전생에 새였을 거야. 다시 태어나면 나는 나비가 되고 싶어. 또는 난 다시 태어나면 남자가 되고 싶어. 또는 나는 다시 태어나면 여자가 되고 싶어. 이렇게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현생에서는 물론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만 과거나 미래에서는 다른 존재일 수 있고 자연의 일부일 수 있다고 아주 자연스럽게 믿고 농담을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글쓰기를 시 쓰기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시를 쓰다가 그다음에 단편소설을 쓰고 그 다음 장편소설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소설을 쓸 때 그 속에 시를 넣으려고 하지는 않고 어떤 장면에 정확하게 다가가려는 노력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할 때 어떤 순간에 마치 그것이 시처럼 보이게 써지기도 해요. 하지만 제가 거기에 시를 이렇게
섞어서 넣으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라서 저의 개인적인 경우는 그렇다고밖에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뭐 다른 분들의 경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과연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은 시의 전통이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시집이 굉장히 많이 사랑받고 또 서양 문학에 비해서는 단편소설도 굉장히 많이 사랑받는 편입니다. 단편소설은 시하고 장편소설의 중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좀 더 어떤 시적인 것에 끌린다고도 뭐 좀 너무 단순화의 오류 같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너무나 다양한 작가들이 아주 개성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분명하게 카테고리를 나눈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닌데요. 일단은 급진적으로 언어 실험을 하는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약 한 8년 전 정도부터 한국 문학의 정치성이라는 것이 이제 커다란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당시에 들어섰던 우파 정권에 대한 이제 대응으로서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생겨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문학의 정치성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예지의 특집으로 다뤄지기도 하고 지금까지도, 아주 최근까지도 그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거칠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많은 작가들이 그저 자신의 어떤 목소리를 아주 개성적으로 내면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